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기기 4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입니다. 극수가 6일 때 전동기계 토크를 타오라고 한답니다. 근데 극수가 12극으로 되었을 때 전동기계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극수가 2배로 증가했죠. 그랬을 때 토크가 얼만큼 변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토크입니다. 맞죠? 그럼 토크식, 유도전동기 토크식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9.5에 뭐가 됩니까? 곱하기 n분의 p 제로가 됩니다. 이 식은 출력에 관한 식이죠. 여기서의 n은 뭐가 됩니까? 전동기의 최종 속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전동기의 기계적인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로 나타낼 수가 있죠. 9.5에 자 곱하기 이 n이다 라고 하는 거는 동기 속도에다가 1-s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p0다 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 p2에다가 1-s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1-s, 1-s 약분되면은 이러한 식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때 이 ns다라고 하는 이 동기속도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120에 f에 나누기 p가 되었습니다. 맞죠? 문제에서 지금 뭘 바꿔줬습니까? 극수를 바꿔줬어요. 극수를 바꿔줬더니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 극수를 지금 6에서 12로 증가시켜줬어요. 증가시켜줬죠. 그럼 NS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NS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토크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극수를 증가하면은 토크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배가 되었죠. 그럼 토크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정현파형의 회전자계 중에 정류자가 있는 회전자를 놓게 되면은 각 정류자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권선에는 크기가 같고 위상이 다른 전압이 유기가 된다. 정류자편 수를 K라고 했을 때 정류자편 사이에 위상차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정류자편 사이의 각도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정류자가 이렇게 생겼죠.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류자편이 있습니다. 정류자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류자편 1개에 정류자편 2개, 정류자편 3개 이렇게 그립니다. 정류자편 4개까지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이 정류자편과 이 정류자편 사이의 각도를 물어본 겁니다. 각도. 그러니까 어떤 각도죠? 얘랑 얘 사이의 각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몇 도예요? 얘랑 각도는 90도가 되는 것이죠. 이 90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정류자는 현재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360도에서 정류자편의 수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래서 4를 나눠서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가 3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파이가 되죠. 2파이. 360을 호도법으로 나누면 2파이가 됩니다. 2파이가 되는 것이고, 2파이 나누기 이 4는 정류자편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류자편의 수 K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 그래서 요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60도분의 정류자편의 수로 나누게 되면 정류자편과 정류자편 사이에 각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3번. 출력이 10kVA고요. 전격 전압에서 철선이 120W라고 합니다. 역률은 0.7이 되었고요. 자, 근데 이 경우에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4분의 3 부하에서 동선과 철선이 같아지겠네요.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4분의 3 부하에서 역률이 1일 때 최대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이 0.7에서 1로 바뀌더라 하더라도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역률이 변한다고 해서 이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가장 큰 것이 변하지 않죠. 당연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분의 3 부하에서 역률 1일 때 최대 효율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4분의 3일 때의 효율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변압기에서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출력 더하기 손실분해 출력 이런 식으로 효율을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암기할 때 규약 효율은 변, 발, 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변압기 발전기에는 출력이 몇 개 들어갑니까? 출력이 2개가 들어간다. 꼭 기억합니다. 근데 변압기의 손실은 뭐가 됩니까? 철손과 동손이 되는 것이죠.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출력이 10kVA라고 했습니다. 그럼 10kVA니까 10에다가 곱하기 10에 3승 해주시고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우리가 효율은 여기 출력 성분들 전부 다 킬로와트로 바꿔줘야겠죠. 역률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율이 지금 4분의 3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출력에도 4분의 3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곱해 주셔야겠지. 나누기. 출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철손과 동손이 들어가는데 지금 부하가 4분의 3 부하입니다. 이 4분의 3 부하에서 무조건 최대 효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최대 효율이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철손과 동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주어진 게 철손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철손이 주어져 있어요? 철손은 부하율이 뭐 4분의 3이 되든 뭐 5분의 6이 되든 뭐 7분의 8이 되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철손과 동손을 같게 해줄 때는 동손을 철손에 맞춰야 됩니다. 왜? 철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철손은 항상 120W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부하에서는 동손이 120W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개가 같아져서 최대 효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철손도 120, 동손도 120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뭘 해주시면 됩니까? 2 곱하기 120 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96.6%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증유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호한 정류다라고 하면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 L은 DT분의 DIT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 얘를 구체적으로 L은 TC 정류 주기분의 EIC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가 뭡니까? 이 리액턴스 전압을 무조건 작게 해줘야 돼요. 얘를 작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정류 주기를 크게 하고 L, 인덕턴스를 작게 하고 IC, 전류를 작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 정류 주기를 작게 한다. 자, 정류 주기를 작게 하면 안 되겠죠. 크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작게 한다. 저항을 작게 한다라는 거 전류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전류가 커지면 안 되겠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보극을 설치하여 정류 코일 내에 유기되는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 정류를 유기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호한 전류의 대책으로 보극이라는 게 있죠. 보극을 사용하면 양호한 대책이 됩니다. 이 보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압 정류다라고 합니다. 전압 정류다. 말 그대로 이 전압을 통해 정류를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전압은 어떤 전압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액턴스 전압을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보극을 통해서 이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 즉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의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얘를 상쇄시켜줘서 없애줘서 양호한 종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 4번 전기적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4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제가 우리나라 무슨 국가라고 했습니까? 분단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권과 단절권을 동기계선 채택을 하게 되는데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서 파형을 어떻게 해요? 개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였죠? 얘네들을 쓰게 되면요 유기기전력이 감소해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포권은 집중권보다 유기기전력이 떨어지고 단절권은 전절권보다 유기기전력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단점보다도 장점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채택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포권, 단절권 사용하는 이유 무조건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 파형이 좋아진다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46번입니다. 46번 동기발전기에서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기여자는 자기는 스스로 자자, 몽기자니까 스스로 자자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여자가 되는 현상이다. 여자라고 하는 건 자속을 공급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속을 공급하는 현상을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여기자 현상은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뭐 강의 때도 수업 때도 배웠지만 동기발전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상분만 그려볼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상분만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분만 이렇게 이 자기여자 현상은 부하가 C 부하일 때, 즉 콘덴서 부하일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콘덴서가 오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은 계자가 흐릅니다. 여기 계자 전류가 흘러요. 계자 전류가 흐르면은 자속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자속이 발생하면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류가 무슨 전류입니까? C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이 C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진상전류가 돼요. 진상전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자반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 때 자,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강사님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갑시다. C 증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발전기 C부하면 증자작용입니다. 진상전류니까 C부하제 증자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즉 자속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다시 증가하겠죠. 그럼 전류가 또 증가합니다. 그럼 진상전류가 또 증가했으니까 자속이 또 증가해요. 그럼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또 증가합니다. 그럼 전류가 또 증가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기 유기기전력이 너무 커져서 발전기에 절연이 파괴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안 좋은 친구죠. 그럼 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야? 얘 때문이지. 이 친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는 거? 없애주는 것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수전단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콘덴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콘덴서를 또 연결한대. 당연히 아닌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선지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맞죠? 2번 발전기 여러 대를 모선에 병렬로 접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뒤에도 이 관련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면 이러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죠?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 동전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맞죠? 그래서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는 건 동기 임피던스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압 강하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단락비가 큰 기계들은요, 철덩어리입니다. 되게 덩치가 큰 기계들, 철기계가 많은데 얘네들은 철손이 발생합니다. 철손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철손은 뭐죠? 손실이죠.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락비가 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안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전압 강화가 떨어지고 전압 변동률 떨어지고 전기자 반작용까지 떨어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발전기의 여러 무선을 병렬로 접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병렬 연결. 이렇게 병렬 연결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옴이에요. 여기도 2옴입니다. 병렬 연결하면 얼마가 됩니까? 1옴이 되죠. 무조건 작아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기가 2억 옴이에요. 여긴 2옴이에요.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둘 중에 작은 애가 누굽니까? 2죠. 그럼 얘보다도 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큰 숫자가 오더라도 2보다 작아진다고요. 즉 병렬 연결을 했다는 얘기는 임피던스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단락비가 커진다.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단락비가 커졌다는 건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줄어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증자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여자 현상 방지 대책이 된다. 자, 3번 수전단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한다. 동기 조상기는 뭐예요? 조상기는 조가 만들 조자의 상이 위상할 때 상자입니다. 즉 L과 C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조상기를 L로 사용하면 되겠죠. 왜? L로 사용하게 되면 이 C를 어떻게 해줍니까? 없애줄 수 있으니까. 4번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요때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다 생각해 주셔서 L 값이죠. 그래서 C를 어떻게 한다? 상쇄시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리액턴스 병렬로 접속한다. 동기 임피던스 작아진다. 전기자 반작용이 그러면은 작아지겠네.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47번입니다.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정격의 2대 삼상 동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했다.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현재 동기발전기 2대가 있고 이 2대가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위상차가 발생했다. 우리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주, 위, 파크,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위상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효순환전류, 유효횡류, 동기화전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수수전력, 동기화력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떠올려야겠죠. 근데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로 공급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받을 수 해서 이 전력을 뭐라고 합니까? 수수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의 유효전력은 몇인가? 즉 수수전력은 몇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수수전력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수수전력. 그럼 수수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Z 동기 임피던스 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뒤에 뭐가 붙습니까? 수수전력이죠. 그래서 수수전력이니까 사인이 붙습니다. 사인, COC니까 사인이 붙는다. 사인 델타. 이때 델타가 방금 말한 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Z는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것이죠. 4 해주시고
지금 주어진 게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지금 기전력 1000이고 동기 리액터는 4라 되어 있으니까 1000에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의 델타니까 30도 주어졌죠.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은 62,500W가 나오고 킬로와트로 바꾸면 62.5k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48번 일단 속도가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이 동기전동기는 NS라는 동기속도로 일정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1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동기전동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V곡선입니다. 그래서 V곡선은 P 출력과 V 전압이 일정할 때 IF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래프다. 어떤 형태다? V곡선이기 때문에 V자로 이렇게 그려진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A가 가장 작은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역률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지점의 역률값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L 성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상이죠, 지상. L은 지상 전류가 그러니까 지상 성분이 된다라고 했고, 우측으로 가면은 C 성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C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 성분이죠, 진상. 빠른 전류가 그러니까 진상 성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분이 될 때는 계자 전류가 어떨 때, 작을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족여자 상태다라고 부르겠고요. 그리고 진상일 때는 IF가 클 때이기 때문에 과여자 상태다. 이렇게 좀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토익 여러분들 LC 파트, 뭐 RC 파트 이런 거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LC 기억하면 돼. LC 파트, Listening Comprehension. 좋았어요. 발음이 좋았어요. Listening Comprehension. 네, 이러면서 LC를 기억해 주십니다. 네, 너무 강의만 한 것 같아서 살짝 좀 섞었는데 강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다. 역률 1이에요. 역률 1. 역률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계자 전류를 조정하게 되면은 지상, 진상 성분이 생긴다라는 거는 무효분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럼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직류 전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동기전동기도 이렇게 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자. 이렇게 계자가 있습니다. 얘가 회전 계자형이다 해가지고 계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얘를 전자속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전자속으로. 그래서 여기에 뭘 인가합니까? 직류 전원을 인가하는 것이죠. 이걸 여작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로 하겠고요.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저 난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컨디션 난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기전동기는 앞에서 1번 선지에서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 속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동기 속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난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난조를 방지하려면 어떤 건선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알고 계셔야겠죠? 제동건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 정리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동건선. 자, 우리가 제동건선이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 제동건선은요, 숙취해소제다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숙취해소제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술 먹고 과음하고 다음날 먹는 헛개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고 다음날 어때요?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난조예요, 난조. 컨디션이 난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어요, 쉬워요? 일어나기 힘듭니다, 맞죠? 그래서 기동이 어렵습니다. 이 기동에 한자 찾아보시면 몸기자의 움직일 동입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언제? 과음하고 다음 날에. 이때 제동건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난조는 개선이 되고요. 기동 토크가 발생을 해서 기동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동건선이다 하면은 난조 개선은 잘 기억하시는데 요거는 잘 기억 못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처음에 회전을 시켜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제동건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전동기 계좌에다가 이 제동건선을 넣어서 동기전동기가 기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요거를 뭐 자기동법이다, 자기기동법이다 불렀던 거 여러분들 개념 시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꼭 잊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49번입니다. 49번. 지금 변압기에 무부하 시험 그리고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변압기 등가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가위로 그리시면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항 성분, 리액턴 성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2차에서 1차로 환산한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다 더해준 겁니다. 1차와 2차를. 그리고 2차 측에 이렇게 부하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락 시험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측이 말 그대로 단락이 된 거예요. 이 단락은 짧게 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짧을 단자 이을 락.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단락 상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전류가 여기로 안 갑니다. 왜? 단락된 지점으로 전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성분들은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 시험에 동손, 저항, 그러니까 얘네들 저항 성분들, 동손은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 개방 시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된다는 건 이게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애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시험에서는 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여자 어드미 턴스다, 또는 여기 흐르는 뭐 무부하 전류, 여기 흐르는 철선 전류, 여기 흐르는 자화 전류, 그리고 여기서의 철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철선, 전압 변동률도 아까 그 단락 시험에서 저항에서의 전압 강한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선도 마찬가지고요. 답이 4번이 되겠죠. 절연 내력은 뭡니까?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전압을 가합니다. 그 전압에 견디면 절연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구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제 구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 5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50번입니다. 420, 105V의 변압기 U단자와 U를 단락을 하고 UV 사이에 전압 400V를 가한 후 VV 단자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자, 뭐냐면은 이게 간극성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1차와 2차를 제가 세로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에 U, 대문자 U, 대문자 V, 2차에 소문자 U, 소문자 V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U와 U 단자에 얘랑 얘를 어떻게 했다? 단락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UV 사이에, 여기 사이에 몇 볼트를 가했다? 400볼트를 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뭐 플러스를 여기로 잡아볼게요. 400볼트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차 측에 400볼트가 가해졌으니 2차 측에 몇 볼트가 유기 됩니까? 지금 전압이 420대 105니까 105에다 4 곱하면 420이 되죠. 여기에 4분의 1만큼 걸릴 겁니다. 그래서 100볼트가 걸릴 건데, 자, 문제에서 감극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와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짝이 맞아야 되는 게 감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만들어주고 UV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무엇을 측정하겠다? 전압을 측정하겠다. 즉 여기에 이제 전압계를 걸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는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1차 400, 2차 100V 감극성이니까 빼줘야겠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지만 그림 보시면은 뭐 그런 거 몰라도 쭉 갑니다. 측정해 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400V 증가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0V 감소했습니다. 뭐가 측정됩니까? 400V가 증가했고 그리고 100V가 감소했죠. 따라서 300V가 측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51번입니다. 51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동 시 2차 회로의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시에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례추를 좀 배우시면 다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N 회전수다. 그리고 여기를 토크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 토크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제가 누누이 한 수천 번, 수백 번 말씀드렸겠지만 비례추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례추이 나오면 S분의 R2라는 값이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비례추이는 S분의 R2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외부의 저항을 어떻게 해요? 증가시켜주면은 S도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일정하니까 같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항을 계속 넣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더 넣어줘. 더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항을 근데 아무리 증가시키더라도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최대 토크의 값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R2 값을 증가시키니까 슬립도 증가합니다. 즉 보시면은 이 N인 경우가 여기가 N은 0인 경우죠. N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럼 N이 0이라는 경우는 슬립이 어떨 때입니까? 여기가 슬립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슬립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좌측으로 쏠렸다는 얘기는 슬립이 이제 0에서 1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이 값이 뭐가 됩니까? 기동 시의 토크 값이 됩니다. N은 0일 때는 속도가 0일 때니까 이때는 기동이라 보시면 되고 기동 시 토크가 지금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애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죠. 기동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증가했으니까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례추이를 통해서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기동 전류는 작아진다. 즉 기동 특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전 특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동 특성이 좋아지는 거죠. 기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가 작아야 되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아시면 쉽게 풀죠. 1번. 그렇죠. 2차 회로의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시에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기동 시 2차 회로의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억제할 수 있죠. 저항이 커지니까. 3번 2차 권선 저항을 크게 하면 속도에 따라 외부 저항이 증가한다. 속도가 상승한다고 외부 저항이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답이 3번입니다. 4번 2차 권선 저항을 크게 하면 운전 상태의 특성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2차 권선을 증가시켰다라는 것은 기동일 때 상태 특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운전일 때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좀 좁아서 옆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직류전동기에 보극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상권선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그림을 잠깐만 제가 그려볼게요. 52번. 그래서 전기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N극과
S극 그립니다. N극과. S극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한번 권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직류 전동기를 그린 겁니다. 우리가 N에서 S극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이러한 자속이 발생을 하고 전기자에 뭐를 흘려줍니까?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니까 전기 에너지가 주어지니까 다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얘가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것이 일단 보극의 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를 할 때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주는 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주는데 메인 역할은 보상건선이 하는 겁니다. 지금 보극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 극성을 어떻게 구하냐? 자, 발전기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발전기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끄어줍니다. 발전기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답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S죠. 그럼 원래 얘는 뭐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얘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가 됩니까? N극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전기에서. 근데 지금 뭐죠? 전동기잖아. 전동기니까 얘네가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된다. 결정 났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건선. 이제 보상건선은 지금 전기자 건선과 직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좌 이렇게 있는데요. 계좌 이렇게 있죠. 당연히요. 상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자기장이 주자속을 막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보상건선은 이 전류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반대 전류 여기는 점이 와야 되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X, X, X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A는 N극, B는 S극, 그리고 X가 이 부분이죠. 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자, 53번 스택각이 2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1800 pps다라고 되어 있죠. 이 pps가 뭐냐면은 pulse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몇 번의 펄스가 발생했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펄스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펄스가 초당 몇 개가 들어왔느냐. 그럼 지금 1800 pps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펄스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1800개가 1초당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택각이 지금 2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펄스가 한 개 들어올 때마다 각도가 몇 도 변하는 거다? 2도 변하는 것이죠. 그럼 1초에 몇 도가 회전합니까? 몇 도가 발생합니까? 한 번 들어가면 2도가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1800번 들어갔잖아. 그럼 3600도가 1초에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3600도면 몇 바퀴를 돈 겁니까? 한 바퀴에 360도니까 10바퀴를 돈다라는 거죠.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RPS를 물어봤습니다. RPS가 뭡니까? Revolution P per second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당 몇 번 회전했습니까? 라고 되니까 초당 몇 번 했어요? 10바퀴. 10 RPS. 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54번입니다. 리플률이 주어져 있죠. 리플률. 리플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맥동률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맥동률은 뭡니까? 우리가 정류 과정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맞죠? 근데 실제 직류가 완벽한 직류일 리는 없어요. 항상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류분이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것이 리플률 또는 맥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직류분 분의 교류분이 되는 거예요. 교류분. 이게 이제 3%다. 즉 0.03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평균전압이 주어져 있죠. 평균전압이 직류가 평균값이잖아요. 60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600이 됩니다. 맞죠? 그럼 교류분은 어떻게 됩니까? 600에다가 곱하기 0.03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18V가 되죠. 18V. 18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지금 삼성 동기발전기에서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 그러니까 권선 피치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간격이고, 그리고 자극 피치다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입니다. 맞죠? 얘네들의 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의 비가 얼마라고? 15분의 13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단절권 계수할 때 배운 이제 베타 값이 됩니다. 이 베타 값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단절권 계수입니다. 그래서 단절권 계수. 자, 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에 뭐라고 했죠? 이 베타에다가 뭘 곱하라고 했습니까? 2분의 파이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15분의 13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사인은 30분의 13파이가 되는 거 맞나요? 30분의 13 파이가 되게 됩니다. 30분의 13 파이가 돼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 5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유도전동기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동기 속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41번 할 때 설명드린 내용이죠. 우리가 9.55 M분의 P0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맞죠? 근데 얘네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9.55에 이 N이다라고 하는 것은 NS의 1-S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P0다라고 하는 것은 P2 2차 입력의 1-S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1-S 약분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물어본 것이 토크와 2차 입력, 이 친구와 NS 동기 속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다. 2차 입력은 비례, 동기 속도는 반비례한다.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57번입니다. 57번. 징유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은 어떤 상태로, 분권은 어떤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57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분권이든 직권이든 우리가 직류 전동기에서는 속도 공식이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 형태가 됩니다. 뭐 직권은 IA RA IF RF까지 빼주셔야 되는데 뭐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위험 속도가 되려면은, 얘가 위험 속도가 된다라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것이죠. 그럼 파이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무조건 작아지면 되는 것이죠. 즉 파이가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이가 제로가 되면 n이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파이가 제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좌 전류 IF가 뭐가 된 겁니까? 제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무여자 상태라는 거예요. 무여자. 여자가 뭡니까? 자속을 만들어내는 걸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속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자속이 제로인 상태를 무여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무여자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전동기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직권도 무여자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분권도 무여자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선지 보니까 둘 다 무여자인 경우가 없죠. 직권에 특별히 보시면은 직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직권 그리면은 직권을 여기다가 간단히 그려볼게요. 직권은 뭡니까? 이 전기자가 있고요. 그리고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여자 상태는 계좌전류, 여기에 흐르는 계좌전류가 제로인 상태가 무여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직권 특성상 직열, 즉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부하전류도 어떻게 됩니까? 여자전류가 제로라는 얘기는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기자전류도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직권에서는 무부하 상태가 무여자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에서는 무부하 상태, 분권에서는 무여자 상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5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공급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감소했다. 다음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동기속도가 감소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120f에 나누기 p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파수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ns, 동기속도가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하는 것은 L 성분이기 때문에 옴으로 나타내면 J, 오메가 L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오메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2파이 F다라고 나타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했죠. 즉 얘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XL 값이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철손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철손 중에서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맞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철손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PH다라고 하는 히스테리시손은 K에 F에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에디 커런트다 해서 PE라고 하고요. 와류손은 K에 F에 T에 B에 뭐가 됩니까? 전체 제곱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일반화된 식을 쓸게요. K에 TF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E는 발전기 그 변압기에도 똑같고 유도기에도 똑같고 F 파이 N에 이런 식이 있죠. 근데 이 자속을 자속 밀도와 면적의 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을 자속 밀도와 면적 그리고 N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일정한 거 찾아주시면은 4.44 일정하고요. 그리고 N과 S 일정합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B라고 하는 애는요. B라고 하는 애는 F분의 E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요 식을 각각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B 대신에 F분의 E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K에 B 대신에 F분의 E니까 F분의 E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K, TFB에도 B 대신에 F의 1을 F분의 1을 넣으시게 되면은 K에 T에 그냥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조건에서 얘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얘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히스테리시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맞죠? 와류선은 주파수 자체에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죠. 이 T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 T는 두께가 되는 것인데 즉 얘는 주파수와 무관하고 얘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철선은 어떻게 될까요? 철선도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돼요. 왜? 우리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은요 실제 8대 2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손의 대부분이 히스테리시손이기 때문에 이 철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파수가 감소했죠.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철손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손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손실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손실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된다. 그래서 5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우리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정동기가 나왔는데 (59번) 얘는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직권 그렸습니다. 직권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지금 전기자를 제가 그렸고요. 이 전기자와 계자를 그릴게요.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는 직류 발전기에서 썼잖아요. 원래는 직류가 들어가야 돼요. 전원으로. 근데 교류로 쓰겠다 이겁니다. 교류로. 얘를 뭐로 쓰겠다? 교류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정류자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직류로도 써도 되고요. 교류로도 써도 된다라고 해서 만능 전동기다 또는 교류 직류 양용 둘 다 쓸 수 있다. 전동기다. 이렇게도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교류를 썼다라는 얘기는 얘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왜? 원래 직류를 쓰던 애를 교류로 쓰니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상태가. 맞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계자 성분이 직류에서는 이 계자 성분이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근데 교류로 되다 보니까 얘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 말은 L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무효분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무효분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전압 강화도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효분이 증가했으니까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약계라고 합니다. 계자를 약하게 해준다. 약계를 해줍니다. 근데 계자를 약하게 해줬더니 이런 일이 발생 안 한 겁니다. 우리가 토크식이 2파이 A 분의 P자 파이 IA다라고 나타내죠. 계자를 약하게 했다. 즉 이 자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해지는 것이죠. 그럼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토크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전동기인데 안 되겠지. 그럼 토크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기자 도체수를 어떻게 해준다? 증가시켜줍니다. 이 전기자 도체수를 증가시켜주면 토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 도체수를 증가한다라는 것을 전기자를 강하게 해줬다. 전기자 도체수가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강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기자를 강하게 해줬다. 근데 전기자를 강하게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전기자 반작용이 커집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니까 다시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전기자를 너무 강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막는 메인 대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권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보상권선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교류로 쓰기 위해서는 포인트 뭡니까? 약계강전, 사자성어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약계강전, 계자를 약하게 하고 강전기자형.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직렬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지금 C다라고 되어 있죠. C다. 이제 컴플리먼트, 보충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상권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요 보상권선을 의미한다. 보상권선의 역할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역률을 개선한다.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준다. 그 다음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0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단락비가 큰 경우.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복습하시라고. 단락비가 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요즘에 동전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동전 효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동엔 동기 임피던스가 떨어지고요. 전엔 전기자 반작용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압 강화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압 변동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락비가 큰 것들은요. 철기계입니다. 덩치가 큰 철기계이기 때문에
철손이 크기 때문에 효율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이 어떻다?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얘는 안정적인 상태다. 좋은 상태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단락비 관련된 문제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다. 답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60번 보시면 1번 안정도가 높다. 바로 답이네요. 2번 기계가 소형이다. 기계가 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량이 크고 고가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60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